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수입니다. 오늘 재택근무하는 날이라서요. 여러분들은 온라인 수업이고 선생님은 지금 집에서 있는데 지금 영상을 집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성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성찰. 그러면 여러분들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화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모든 문화는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폄하하거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고요. 그러면 이제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연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후라든지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열대지방 사람들 그 기후에 맞는 복장이 있고 북극지방 사람들 그 지역에 맞는 복장이 있겠죠. 옷 같은 거, 뭐 음식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열대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교과서 210페이지 보면 열대 지역은 눈이 내리지 않아서 눈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없대요. 그런데 그 이누이트족, 에스키모라고 하는 그 용어는 잘못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그 인디언이 그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캐나다 인디언 그 관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누이트라고 하는 말이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누이트라고 불러줘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 이누이트족 거기 보면 교과서에 보면 우리에게는 내리는 눈, 땅에 쌓인 눈, 바람에 휘날리는 눈 이런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연환경에 따라서 그 문화적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스시, 회 종류의 음식이 굉장히 많고요. 바닷가가 모든 그 섬이니까 주변이 다 바다니까. 그리고 동남아는 튀김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다. 왜 그럴까요? 동남아는 굉장히 습하고 그리고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 음식이 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튀김 종류,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가면은. 그리고 두 번째,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인문 환경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히 종교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교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이나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 그냥 별 죄책감 없이 먹죠. 그렇죠? 근데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섭취하면 안 돼.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슬람 문화권은 유목 생활을 하죠. 근데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유목 생활에서 함께 이동하기도 힘들 뿐더러 돼지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 먹을 것까지 다 먹어 치우기 때문에 그 돼지가 재수없는 동물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코란의 경전에 반영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안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베트남 자주 가는데 베트남의 그 전통 음식 중에 하나가 반미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바게트 빵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야채를 넣은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프랑스의 이 바게트 빵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인문환경, 뭐 종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첫 번째 자연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문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가 다양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와 필요성 그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문화상대주의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죠. 그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연환경의 영향, 그 다음에 인문환경, 종교라든지 뭐 역사적 상황,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런 다양한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회 문화를 이해할 때 그 나라의 자연환경, 특수한 환경, 인문환경,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죠. 이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각 사회의 문화를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태도가 바로 여러분들 문화상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문화상대주의는 문화 간의 우열, 그러니까 뭐 우수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외국인, 한국인과 친숙한 외국인들이 있죠. 그래서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있고 이다도시라는 그런 사람, 그 외국인 아줌마가 있었어. 로버트 할리라는 분은 그 경상도 사투리 쓰는 변호사, 이다도시라고 하는 아줌마는 여러분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나라 남자랑 결혼한 여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좀 어리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선생님 때는 TV에 선생님 어렸을 때 뭐 그 TV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루는 TV에 나와서 싸움을 한 거야.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은 보신탕을 좋아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이다도시라는 아줌마는 한국 사람들 되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보신탕을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로버트 할리가 보신탕 너무 맛있다.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하니까 이다도시가 정말 야만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로버트 할리라는 그 사람이 프랑스인들은 달팽이 요리를 먹지 않느냐. 한국 사람들은 달팽이는 먹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다도시라고 하는 아줌마가 달팽이하고 개하고 어떻게 같냐. 다르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 로버트 할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다도시라는 아줌마가 그 달팽이 아니 그 개는 우리의 친구다. 그랬더니 로버트 할리가 달팽이도 우리의 친구지에 이렇게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분들은 서로의 그 문화에 대해서 좀 비하를 하고 있죠. 그쵸? 우리 문화만 맞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문화상대주의의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의 필요성, 여러분들 보면 인도의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가 대표적이죠. 이 소숭배 사상. 힌두교가 왜 소를 숭배하게 되었나요? 인도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에서 시작된 그 지역이잖아. 그치? 그래서 농사를 예전부터 지어왔고 소는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고 또 소를 신성하게 여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지역 인도 대륙 옛날에 인도 대륙에 그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파키스가 아니라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과 이제 같이 붙어 있어요. 인도 대륙에서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바로 옆에. 근데 이제 파키스탄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으니까 돼지만 안 먹고 소를 맛있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힌두교인들이 유혈 사태, 피를 흘리면서 막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211페이지 교과서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진 한번 이 지역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214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214페이지의 자료 1번을 보면 티베트에서는 이제 전통 장례,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의 풍습은 매장이죠. 산소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즘에 국토가 많이 좁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화장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조상과 농경사회다 보니까 조상과 함께 뭐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산소를 이렇게 만드는 곳이
대세였죠. 근데 티베트에서는 조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새가 장례를 어떻게 하면 그 시신을 그 뭐 산이나 이런 데다가 높은 곳에 놔두면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티베트 사람들은 이 새가 쪼아서 날아가면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본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른 지역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는 그런 서양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조장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건조 지역이야. 그래서 땅에다가 시신을 묻으면 그 시신이 잘 썩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장이 대세가, 조장으로 하는 장례가 대세가 되었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화장도 못해. 왜냐하면 건조 기후라서 목재가 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에서는 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를 가져야만 문화적 차이, 문화가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거, 갈등을 방지하고 다른 것이 차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을 못하면 싸우게 되니까 너랑 나랑 다르구나 그렇게 하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거,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를 경계할 수 있다. 즉 문화상대주의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는 모두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태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자료실 211쪽 하단을 보면요. 211쪽 하단을 보면 문화상대주의를 부정하는 태도, 그치? 그러니까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지.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문화가 있고 열등한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이게 잘못됐네요. 문화가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거고, 그치? 그러면서 문화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문화의 다양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잘 안 나오네요. 여기 이 부분 문화의 다양성,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다. 다양한 걸 존중하니까, 문화 상대주의는 다양한 걸 존중하니까 문화의 다양성이 높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한데 여기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여러분들 자기 문화를 가장 우월한 것으로 여겨서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수주의적 태도라고 하죠. 우리 것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럼 자문화 중심주의의 좋은 점도 있어. 좋은 점은 뭐냐면 자국 내의 그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단결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다른 문화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다른 문화를 배척하면 또 발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른 문화에서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가능성이 사라지겠죠. 문화 사대주의는요, 내 문화는 못하고 무조건 열등하고 다른 나라 문화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 단점은 당연히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다른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아무래도 문화사대주의는 자기 나라 문화, 자기 사회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의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약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교과서 211페이지 개념자료실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편윤리와 문화 성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보편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 보편윤리는 이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윤리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인류의 사랑, 그 다음에 인권,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것이 소중한 가치다라고 여겨지는 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존중해야 하는 윤리를 보편윤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배웠죠. 문화 상대주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배웠는데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다 존중해 줘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편윤리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문화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비판하고 개선하고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가면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화를 다 존중하는 거. 그래, 너의 문화, 자연환경, 역사적 환경 다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모든 문화를 다 존중하는 태도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인데, 그것을 경계할 수 있다. 보편윤리에 근거해서.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그 극단적인 우리가 극단적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이제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보편적 윤리에 어긋난 그러한 문화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13페이지에 보면 도서자료실에 보면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작은 발 한 쌍을 가지려면 한 항아리에 눈물을 쏟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전족은 옛날부터 송나라 때 시작돼서 발이 작은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3살에서 5살 사이에 발을 못 자라게 해서 이렇게 아주 보기만 해도 되게 흉측한데 이게 예쁘지도 않은데 왜 예쁘다고 하지?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전족이 이제 보편윤리에 어긋난 거. 그리고 또 인도의 사티풍습이라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을 같이 죽였대. 그래서 같이 태워서 죽였대. 와, 끔찍하다 진짜. 그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건 그 집안의 여성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집안의 남성을 중심으로 그 여성을 살해하는 풍습. 그런 풍습이 바로 그 명예살인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자가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집안의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혼을 했는데 집안끼리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면은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마리 214페이지 한번 갈까요? 자료 2번 보면은 쿠마리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경전에서 신의 형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여신이 쿠마리인데 이 쿠마리는 이
2살에서 4살 여자아이 중에서 선발된대. 그러니까 눈동자가 검고 흉터가 없고 32가지 뭐 순결하고 이런 거를 다 충족해. 그래서 그 어린애를 굉장히 신처럼 떠받든다는 거죠. 근데 10살 지나고 나서는 아예 그냥 그 영광은 다 끝나고 그냥 일반인의 신분으로 떨어지는데 그 쿠마리로 활동했던 그 어린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쿠마리 역할을 하면서 사회화가 되었을까요? 뭔가 배우고 뭐 어울리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쿠마리로 살았던 그런 여자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그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겠죠. 이것도 잘못된 보편윤리에 어긋난 문화고요. 위험한 성인식은 이제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 원주민들이 하는 건데 성인식을 하는데 체력과 담력을 증명해야 된대. 그래서 높은 곳에서 포도 넝쿨이라든지 나무 줄기, 식풀이를 감아서 번지 점프 이런 것처럼 하는데 이거 하다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안 뛰어내리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무모하다 진짜. 보편윤리에 어긋난 그런 그 사례가 되겠네요. 그 집창금살이는 이제 여성이 남성 집으로, 이때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여성이 남성과 결혼을 해서 남성 집으로 가면 여성은 식량만 축내는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나 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집창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집창금 돈을 적게 가져오면 진짜 괴롭히고 뭐 심지어는 살인까지 안 돼, 학대하고 그런 게 있었대. 와, 인도에서 그랬다는데요. 정말 끔찍하네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편윤리에 어긋난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이러한 그 보편윤리에 어긋난 그런 문화까지 존중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즉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꽤 긴 시간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사례를 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이탐구 코치 미스터추였습니다.